궁금합니다.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면 조정지역 될까 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나중에 빗발칠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조정지역 됐잖아 그럴 막 이러면서 수도 있죠, 빗발칠까 그렇죠. 봐서 네. 좀 겁나는데 어떡하지? 아, 비조정 지역 여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요? 이게 뭐 지금 전국이 다 조정지역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벌써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랐다 보면 바로 조정지역 만들어 버리니까 동두천도 설마 될까 맞아. 했는데 딱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그런데 뭐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고 저도 실제로도 그렇게 막 너무 급등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비조정 지역에 일단 인구를 봐라. 인구를 좀 보라고. 인구가 일단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사이즈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인구를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데가 몇만 이상이 돼야지 상위권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위권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비조정 지역. 그리고 그런 데 중에서 좀 안 오른 데들 이런 데들은 준신축. 이미 그런 데들도 신축은 다 올랐어요. 그런 데들의 준신축 정도는 봐도 좀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게 좀 사이클이 꼭 같이 돌진 않더라고요. 근데 같지 않죠. 그죠? 지방 뭐 부산 이런 대 광역시는 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지방의 비조정은 안 오른 데도 꽤 있는가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클이요. 왜 다르냐면요. 그게 사실은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빨리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반영을 한다는 거는 뭐 분양권, 신축 이런 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준신축을 바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구축도 바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데는 신축이 막 올라가도 준신축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올라가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장이 살아 있으면 준신축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는 왜 지방 사이클은 안 왔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준신축이 따라가려고 할 타이밍이었는데 금융위기가 딱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약세장이 될 요인이 없다라고 보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준신축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의 준신축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아예 구축은 별로입니까? 구축은 그러니까 준신축이 가고 나면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뒤에 그렇죠. 가는군요. 그때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구축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싸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1억 이하짜리 뭐 이런 것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 보는데요.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예. 언제 너무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예. 요새 이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과 정말 확연하게 다른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하락 사이클을 직접 보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첫 번째 하락 사이클을 일단 보시고 예. 두 번째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으로 넘어갈 시기에 예.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셨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회원제를 하는데 우리 오래된 회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과거 이제 하락장에서 계속 이제 멈추고 있다가 상승으로 넘어가던 때 가장 제 책에도 뭐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에 미분양이 난 아파트가 있다니까요. 그쵸. 그게 이제 믿어지냔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인데요. 예. 거의 한 4천, 5천 세대쯤 되는 건데 그게 미분양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게 찬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포였다고요. 예. 야, 저 3천, 4천 세대가 되는 걸 저걸 누가 다 저걸 살 거야. 저게 어떻게 누가 다 채우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랬으니 그걸 가격에 그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건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사는 것뿐이지 수요가 없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분양가에 사는 수준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강남은 그 정도쯤 위치면은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많이 추천을 했죠. 그 당시.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샀어요. 그런 것들을.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큰 수익이 났죠. 언제인지 당분간은 하여튼 뭐 올 일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하락장이 오기는 그렇죠. 오죠, 그죠? 예, 오죠, 당연히. 그리고 다시 또 상승장이 또 오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예. 그러면 그 하락장 사이에 예.
이 지금 사이클을 한번 또 본 분들은 또 네. 이걸 교훈 삼아서 이 다음에 하락장이 온 이후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다시 좀 진입을 한다. 뭐 너무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뭐 제일 가장 명확한 신호가 일단 전세 비율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전세라는 거. 근데 이제 전세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물론 그 전세 비율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세 대출이라는 게 유사일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랬는데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거의 수치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일단 전세 비율이라는 것이 높아지죠.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세라는 거는 이제 허수가 없기 때문에 다 실수요인데 실수요가 점점 올라갈 동안 매매가가 내려오거나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점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있다라는 얘기는 매우 매매가가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는 거고 만약에 투자 입장에서 봐도 투자 금액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비율이 이제 그래서 이번 장이 오기 바로 전에 전세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가 거의 80% 정도였거든요. 네. 예, 그 정도면 뭐 맥시멈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면 뭐 완전히 그냥 이제 하락의 끝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신호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이제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뭐 집을 빚내서 살아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도 하셨는데 예, 예. 그런 하락장이 끝이 임박할 때에는 정부가 어떤 신호도 줍니까? 그렇죠. 어떤 예, 신호를 보통 주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건 그 최경환 부총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전에도 많이 그랬죠. 대표적인 게 또 김대중 시절에도 네. 그랬죠. IMF 때. 예, 예. IMF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발 사라. 그리고 양도세 면제까지 해줘버렸잖아요. 맞아요. 타워팰리스 제발 사라. 그리고 양도세 면제해주겠다. 지금 사시는 분 양도세 면제. 오죽했으면은 증여세까지도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나요, 그때? 그렇게까지 했어요. 증여세. 그러니까 부자들은 증여해도 우리가 묻지 않아. 우리 못 본 거로 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정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왜 정부가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경기를 살려야 될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가 살리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기 살리는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정부가 나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살리려면 야, 부동산 키우자. 부동산 경기 살리자.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니까요. 아니 뭐 우리가 갑자기 경기 살리기 위해서 야 수출 늘려 이래 수출 늘어나냐고요.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 경기 살리려면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격이 정체했거나 그러면 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불경기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권장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예. 김 사부님이 최근에 책 쓰신 제목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어떤 큰 사태가 한국 부동산에도 또 많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경로를 좀 바꿀 것 같거든요. 향후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서도 어떻게 좀 바꿀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일단 판교가 더 많이 성장할 거다.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판교가 네. 강남만큼 강남의 옛날에 탄생 성장하는 거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많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판교가 성장한다는 건 판교의 영향력 안에 드는 것들도 다 관심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판교만 커지는 게 아니라 판교가 커지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보는데 그 영향권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권 안에 드는 데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지역이 강남까지 오기는 되게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치가 좀 떨어지게 생각을 했는데 판교까지 오는 데는 가깝네. 이럴 수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형이 이제 점점 더 다변화될 거다. 근데 이미 이제 시작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840과 590 사이에 이제 740이 나왔고, 맞아요. 68. 근데 이제 지금은 680도 나오고, 뭐 640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요런 평형들 중에서 이제 소외되거나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요런 게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약간 틈새 평이라고 약간 그렇죠. 무시받는 게 있나 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데 뭐 못 보던 평형이니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수가 변화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그런 평형들이 이제 선호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8459의 중간이면 8459 중간 정도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도 이제 수도권 일대에 신규 대단지들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면서 대단지들. 이런 데들이 가격이 굉장히 몰랐는데 그거 가지고 막 다 놀래요. 뭐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데도 대단지가 10억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뭐 이게 말이 되냐. 10억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수도권 일대에 신규로 만들어진 대단지들은 가치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쉽게 보자면요. 강남이랑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봐도 강남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아직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강남이 지금 3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새 아파트가. 그런데 김포가 10억 한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1이잖아요. 가격이.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최소한 2분의 1 수준 정도까지는 간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재택을 갖다가 완전히 재택을 하지는 않지만 재택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네. 아니면 일주일에 뭐 4일만 나오고 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매일 나가는 데에서 1시간 반 정도 출근하는 건 힘들 수 있어도 아니 4일 나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구가 더 줄어들고 애가 이제 하나하나 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애 교육이 중요한데 애를 좀 더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욕망들이. 그러면 대단지 쾌적한데 이런 데를 잡고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세권이어서 빨리 출근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선호했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좀 재택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재택을 할 수 있고 내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강남의 새 아파트 비교해 봤을 때 2분의 1 수준까지는 무난히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판교 제가 좀 질문을 드려가지고 예. 판교가 강남의 90%, 이제 95%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예. 이 판교 외에도 뭐 네. 판교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할 지역 이런 데도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대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데를 위주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 예, 인천, 뭐 수원, 네, 그리고 뭐 다산도 그렇고요. 다산, 남양주, 예, 예, 미사.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여간 실수요. 예, 실수. 그러니까 여기가 막 많이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보면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평이 옛날에 막 사람들이 뭐 오르고 막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돼 이런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수요가 선호하는 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벌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걸 내가 진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걸 좀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규 아파트의 대단지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네. 커져가는 시대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잖아요. 예, 남자는 고생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애 키우고 집에 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그냥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계속 추세입니다, 추세. 예,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어요. 예. 신축이 또 각광받는 것도 그런 예, 이유가 맞아요. 있었죠. 예, 쓰레기도 그런 뭐 겁니다. 죽여버리고. 맞아요. 예,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네. 것도 뭐 편하게 방범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좋으니까 암만 해도 당연히 좀 직장에서 멀어도 예, 그런 이제 모든 게 안전하고 잘 갖춰져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거를 당연히 더 선호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부동산 김사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김사부님 모셔가지고 오늘 못 나눈 주옥 같은 얘기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